다리 저림에 조용한 이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음식. 여러분은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발가락이 구부러지면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어둠 속에서 이를 멈추기 위해 허둥대 본 적이 있나요? 이 갑작스러운 충격, 어둠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대만의 많은 노인들이 잘 아는 경험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경련이 아침까지 이어져 시장에 가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통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백만의 노인들에게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 밤의 전투입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맛이 좋은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3가지 슈퍼푸드를 소개합니다. 이 간단한 일상 음식들이 경련을 줄이고 힘을 북돋우며 신경과 근육 건강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에는 실제 과학이 뒷받침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은 근육 수축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은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낮은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다리 경련의 놀라운 원인들을 탐구하고 전 세계 요양원에서 사용되는 의사가 승인한 요령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제 목록의 첫 번째 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련은 단순히 음식 때문일까? 아니면 내 생활 방식도 조용히 기여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 가오슝과 같은 습한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전해질을 잃고 있는지 모른 채 더 많은 야간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반면 난터와 같은 시원한 산악 마을에서는 겨울철에 물을 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는 경미한 탈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흔한 경련 유발 요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며 다리를 스트레칭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긴장 조절을 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도 문제입니다. 고혈압을 위한 이뇨제는 노인들에게 흔하며 이는 중요한 미네랄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처방약과 야간 경련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타이페이의 노인 의사인 라이 원지에 따르면 우리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나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 다리 경련을 자주 봅니다. 음식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살펴보면서 기억하세요. 잘 먹는 것은 기초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움직임과 수분 섭취와 결합할 때 강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기 쉽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간단한 음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란입니다. 네, 우리가 종종 냉장고에서 간과하는 바로 그 계란이 다리 경련, 약한 근육, 그리고 감소하는 신경 기능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유용한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을 살펴보면 이 작은 음식이 왜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조용한 적 중 하나는 근육 손실입니다.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에 시작됩니다. 감소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 이상입니다. 이는 자세, 균형, 순환, 그리고 신경의 신호 전달을 지원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경련, 낙상, 그리고 피로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충분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계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큰 계란 하나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단백질이 매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가치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이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느려지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단백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란에는 다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신체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D가 없다면 칼슘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란에는 약 4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여전히 여러분의 일일 총량에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햇빛과 버섯, 강화된 우유와 함께 섭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만 남부 가오슝 지역의 한 영양사인 린수링은 만성 경련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프로그램을 조직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매주 3번 증자한 계란과 채소 수프가 제공되었고 야외 스트레칭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단지 6주 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 다리 경련의 발생이 줄어들고
다리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 때문이 아니라 전체 신경근육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콜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충분한 콜린이 없으면 이러한 메시지가 느려질 수 있으며 반사 신경이 둔해지고 통증이 있는 경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대만의 전형적인 식단에서 콜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계란은 약 147mg의 콜린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 여성의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27%, 남성의 경우 약 22%에 해당합니다. 이는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란은 또한 비타민 B3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경 주위의 미엘린 수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뇌와 근육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인에서 B12 결핍은 신경 통증, 저림, 그리고 심지어 신경병증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를 모방하는 근육 경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 리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중 B12 수치가 낮은 경우 종아리와 허벅지에서 빈번한 근육 경련을 보고할 가능성이 2배였습니다. 그러나 영양은 계란 내부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황후와 같은 해안 지역이나 윌린의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료 방문이 덜 빈번하고 보존된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체 계란에서의 영양소 생체 이용률이 많은 보충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과 아침밥에 계란을 곁들여 먹는 것 중에서 선택할 때 계란이 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나 미소 수프와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콜레스테롤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란과 심장 건강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해 왔습니다. 대만 지질 및 동맥경화학회는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는 하루에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소시지, 라드, 그리고 종종 함께 제공되는 튀김 간식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만성신장 질환,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없이도 훌륭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계란 흰자를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의사나 등록된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특정 건강 이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양은 강력하지만 개인화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계란을 먹지만 여전히 경련이 발생한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칼륨이나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리 경련이 혈액 순환이 좋지 않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 때문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건강이 얼마나 다층적일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단일 음식에 의존하지 말고 단백질, 움직임, 수분, 그리고 수면이 모두 함께 작용하는 일상 패턴의 일부로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란이 내 기분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면 콜레스테롤 걱정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점이 걱정을 초과할까요? 각자 나름의 대답이 있으며 그게 괜찮습니다. 결국 계란은 작고 겸손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는 에너지와 힘뿐만 아니라 근육, 신경, 그리고 일상적인 회복력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68, 75세 또는 82세이든 타이난에 살든 화롄에 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올바른 음식으로 몸을 잘 챙기는 것은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배려 깊은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계란을 간과하지 마세요. 이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발걸음을 위한 잃어버린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이나 계란을 더 많이 섭취한 후 경련의 변화가 있었나요? 적절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또는 콜레스테롤과 계란에 대해 의사와 나눈 대화가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게 만든 적이 있나요? 각자의 몸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전히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의 껍질을 깨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근육과 신경을 조용히 지원하는지 살펴보았으니
부드럽고 달콤하며 아마도 여러분의 주방 테이블에 이미 놓여 있을 것 같은 것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처음 보면 편리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리 경련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바나나는 실제로 영양적으로 강력한 음식입니다. 바나나는 높은 칼륨 함량으로 자주 칭찬받으며 그 평판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돕고 심장 리듬을 조절하며 신체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으면 이는 놀랍게도 노인들에게 흔한 일이며 특히 고혈압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신경과 근육이 잘못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경련이 찾아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일일 필요량은 약 9%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바나나는 또한 신경 근육의 흥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의 자연적인 공급원입니다. 이는 경련을 유발하는 전기적 활동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B6를 제공하여 신경 기능과 기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바나나가 저항성 전분의 소량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 건강을 지원하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 및 사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이 섬유의 한 종류입니다. 장화에서 진행된 작은 관찰 프로그램에서는 저녁에 바나나를 먹고 스트레칭 운동과 물을 함께 섭취한 노인 참가자들이 4주인의 야간 다리 경련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시험은 아니었지만 개선이 눈에 띄었고 참가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나나를 같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이나 혈당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나는 까다로운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낮은 중간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혈당 급증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한 줌의 견과류나 삶은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여전히 다리 경련 완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아보카도, 고구마, 심지어 파파야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이 대만 식단에 잘 어울립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야오리나 화롄과 같은 농촌 지역의 전통 가정에서는 일부 노인들이 바나나가 차가운 음식이라고 배우며 밤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전통적인 음식 에너지학에 기반한 것이며 서양 과학과는 다르지만 개인의 편안함과 문화적 선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음식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기억, 믿음, 그리고 일상입니다. 만약 바나나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다면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영양 목표를 가진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대만 남부의 더위나 긴 사찰 행사, 가족 소풍 중에 많은 노인들이 수분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경미한 탈수도 칼륨과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방해하여 가여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과 함께 저녁에 먹는 것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이난의 일부 노인 건강 강사들은 바나나 취침 3총사를 추천합니다. 바나나, 몇 분간의 부드러운 다리 스트레칭, 그리고 따뜻한 발 담그기. 이는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화된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빈번한 경련을 겪거나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가족 의사나 면허가 있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특정 미네랄 수치를 평가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녁에 바나나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도와준다면 이를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당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나나를 피했다면 그 영양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나은 중간 지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리 경련을 해결하기 위해 바나나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확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자신감을 주거나 더 평화로운 밤의 수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녹색의 잎이 많은 음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으로 다이브 인투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아마도 꼭 먹으라고 했던 음식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다음 음식은 경련과 피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잃어버린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병에 담겨 있지 않고 혀에서 녹지 않으며 과일 애호가들과 인기 경쟁을 할 수 없지만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이 작은 영양 작업자들은 종종 간과되지만
여러분의 몸이 불안한 다리를 진정시키고 야간 경련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특히 고혈압, 근육 피로 또는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느린 경직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 바삭한 간식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종 배경에 남는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바나나 잎 채소 또는 전해질 음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경련 예방 영양소 중 일부가 간단한 혼합 견과류 한 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젊은 층의 간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만의 노인들에게는 강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온스, 즉 작은 한 줌이 여러분의 근육, 신경, 혈관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미네랄과 건강한 지방을 밀도 있게 제공합니다. 마그네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근육이 이완하고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호박씨가 이 목록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한 온스당 약 168mg을 포함하고 있어 일일 필요량은 약 40%에 해당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노인에게 더 흔하며 특정 약물, 예를 들어 프로톤 펌프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다리 경련은 종종 첫 번째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이는 경련 예방에 잘 알려진 동맹입니다. 아몬드, 캐슈, 그리고 피스타치오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칼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도록 돕고 세포 내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합니다. 충분한 칼륨이 없으면 근육 섬유는 자극을 받아 잘못 작동할 수 있으며 특히 순환이 느려지는 밤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네랄과 함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도 제공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마씨에 포함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심지어 걷기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가벼운 활동 후에도 회복을 지원합니다. 타이페이 보훈병원의 영양사인 차이, 야후이의 저서인 노인을 위한 올바른 식사에서는 매일 소량의 견과류 섭취가 근육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하체의 미세순환을 개선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베이투에서 일했던 환자들과 함께 아몬드와 호박씨를 주간 식단에 추가한 후 야간 경련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성이 향상되며 발목의 부기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2022년에 타이중의 한 지역 건강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태극권 세션 후 견과류를 섭취한 노인들이 더 빠르게 회복하고 경련이 줄어들며 단지 4주 만에 유연성이 개선되었다라고 관찰되었습니다. 효과는 특히 70세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틀니를 착용하거나 턱이 아프거나 치아가 약해져 있다면 견과류를 씹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를 놓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른 아마씨는 죽이나 수프에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캐슈버터는 부드럽고 삼키기 쉬우며 영양도 풍부합니다. 심지어 견과류를 우유나 두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부드러운 옵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나 칼로리를 조절하는 분들에게는 치아씨, 해바라기씨, 혹은 녹두와 같은 대안이 마그네슘과 항염증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적당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견과류는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온스는 약 160에서 200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줌씩 간식으로 먹기보다는 미리 양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을 위한 실용적인 일일 가이드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 20개, 호두 반쪽 10개 또는 호박씨 2큰술, 이 정도면 이점을 얻으면서 과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도 주의하세요. 소금이나 맛을 추가한 견과류는 맛이 좋을 수 있지만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근육 진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소금이 없는 생 견과류나 건조 로스트 버전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작은 양의 견과류가 고통스러운 야간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쿠키나 쌀 크래커 대신 몇 개의 호두로 바꿔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치아 불편이나 칼로리 걱정 때문에 견과류를 피하고 있다면 부드러운 버전인 씨앗 페이스트나 혼합된 형태가 여러분의 생활에 더 잘 맞을까요? 각 사람은 다릅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조정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신장 문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있다면 변화를 주기 전에 의사나 등록된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여러분의 치료의 일부여야 하며 추가적인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 견과류나 씨앗을 추가하고 다리가 더 튼튼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시도해봤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간식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작지만 그 영양 가치는 큽니다.
하루에 한 번의 사려 깊은 섭취로 마그네슘으로 근육 이완을 지원하고 칼륨으로 신경 전달을 돕고 오메가3로 염증을 진정시키며 단백질로 조직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아이에서 따뜻한 죽에 아마씨를 뿌리거나 타이중에서 토스트에 아몬드 버터를 바르거나 기룽에서 찐 채소에 다진 호두를 추가하든 중요한 것은 음식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될 때 여러분은 다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와 회복력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오후 늦게나 잠자기 전에 간식을 찾을 때 포장된 쿠키나 칩 대신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지원하는 무언가를 선택하세요. 조용한 한 입씩 말이죠. 이 부분이 유용한 생각거리를 제공했다면 댓글에 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연결을 유지하고 이 여정에서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여정을 거쳤습니다. 계란을 깨고 바나나를 벗기며 겸손한 씨앗을 손에 쥐면서 다리, 수면, 그리고 삶의 질에 강력한 혜택을 지닌 간단하고 친숙한 음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영양소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장으로의 산책, 혹은 편안한 밤의 수면을 방해받지 않고 즐기고 싶다는 조용한 좌절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 이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여전히 한 번의 선택으로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란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근육 회복과 신경 보호의 역할을 하며 단백질, 비타민 D, B6가 풍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나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자연적인 전해질 공급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이 비록 작지만 염증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류를 지원하는 영양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화려한 요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여러분 안에 조용한 힘을 쌓아가며 다리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밤은 더 평화롭게 지나가며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리 경련은 여러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 문제, 탈수, 약물의 부작용, 심지어 수면 방식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과는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데서 옵니다. 잠자기 전 스트레칭, 매일 조금씩 걷기, 더 많은 물 마시기, 의사와 상담하기, 그리고 몸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저녁에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추가해보세요. 그 자연 항산화제와 부드러운 멜라토닌은 근육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만의 일부 노인들은 이미 이를 저녁 루틴의 일부로 만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편안한 휴식을 되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접시에 추가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말이죠.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 한 가지 습관, 한 걸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시도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내라고 남겨주셔서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을 위해 이러한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을 개선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나이가 드는 것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강해지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을 위해 말이죠. 다음 시간까지 다리와 마음을 돌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